한라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설했던 그 한라인이 다시 재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한라인을 개통해서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심심하면 전화 걸면 어떡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인이 삼촌 뭐 이렇게. 삼촌. 자고 있는데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미사일을 안 쏘니까 새벽에 일어날 일은 없는데 네. 새벽에 전화 걸면 어떡하니? 그 뭔가 그러니까 서로 전화 통화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슈를 주고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새벽에 네. 전화해서 삼촌 나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라인이 개통이 되고 이게 참 감개무량한 게 한라인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의 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좀 그거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이 한라인이 개통되면 이 한라인으로 사실 묵직한 주제들의 의견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조율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 문제나 평화 문제에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갖고 가고 있는 게 경의선 철도와 경원선 철도 복구를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경의선은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잖아요. 신의주로 가면 단둥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1대1로 하고 연결이 되고요. 경원선은 러시아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거 굉장히 반색을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한라인이 개통됨으로 해서 한라인으로 인해서 정상 간에 뭔가 조율이 더 완벽하게 돼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아마 큰 굵직한 의제를 갖고 툭 해서 던져놓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툭 던져놓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설치됐던 한라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한라인이 설치됐던 건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달라요. 한라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지는 과거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죠. 4월 7일 남북 통신실무자 회담이 있고 나서 아마 한 2, 3일 내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한라인이 아마 다음 주 우리 방송하는 주초 방송 정도 되면 한라인이 개통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이 자체도 혁명이지만 사실은 한라인은 이 정도 상황 되면 그게 큰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그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하고 KT만 좀 협조하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김정은 위원장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카톡이 가능하죠. 실무자들은 다 카톡 깔았을 거예요. 네. 텔레그램 깔지 바로 않았을까? 그 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라인이라고 하는 공식 라인을 네. 만들었다의 상징성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한라인으로 김 위원장 카톡으로 얘기합시다. 아니 이번에 그 공연 때도 보면은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드벨벳에 대해서 남한에서 김정은과 레드벨벳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트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우리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쓴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BBC나 CNN 같은 방송국 페이지라던가 외국의 사이트도 다 들어가는 것처럼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댓글까지 다 보고 있을걸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 안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우리 방송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 이번 북한 공연에서 김광숙이 부른 노래의 제목 푸른 버드나무였어요. 아, 푸른 나무 아니고? 아, 그래서 이거는 푸른 나무와 새가 날아든다를 조합한 거다. 푸른 버드 나무. 왜 중간에 이러세요? 버드는 아, 새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보통의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 인정합니다. 모자란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전 같으면 고무 찬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쨌건 김진양 교수의 방송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낀 그 벅찬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북한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왕 내친 김에 중간에 작은 소소한 문제들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웬만한 건 다 통크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받아들일게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어떤 자세가 되면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아베가 그랬잖아요.
지금 무리수를 막 두고 있어요, 지금. 아베는 급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에 먼저 일본 한번 와라. 어디다 대고 와라 말아야, 이 자식이.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 이야기지. 아니, 오늘날 하면서, 이 수준이, 레벨로가 안 되면서. 그래도 있는 동안은 잘해줍시다. 타국의 정상인데. 그러니까 저 아베가, 안배진삼 씨가 빨리 물러나는 길이, 아베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지름길이에요. 아베가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 아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홍준표 같은 격이거든요. 아주 유사하죠. 예, 아주 유사해요. 집권당이면서 얘네들이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껄핏하면 북한 이슈로 국내 정치를 이용해 먹는 애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 똑같이 해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하는 와중에 아베는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우리 납북자 문제 좀 해결해줘. 이게 얘네들의 그 총풍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납북자 얘기만 꺼내면 일본에서 모든 언론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거든요. 우리나라의 빨갱이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납북자 문제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도 요청해서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하고 있고 자식이 이게 아직도 박근혜 때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톤은 문재인 대통령 좀 원래 이게 아니고 왔다 가주세요예요. 굉장히 절실해요. 아니 절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당일치기로라도 가서 아베를 만나주고 오면 아베 장기 집권이 가능하거든요. 아베 정권의 연속 집권은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런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으로 먹고 살았던 일본과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권들. 근데 그 비슷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제주 4.3에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는 심지어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도 갔습니다 이번에. 근데 논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주 4.3을 일단 폭동이라는 전제를 넣고 그 폭동이 개시된 날을 기념일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끄집어들이는 신공을 발휘했는데 그것도 왜곡. 그러니까 정말 이 홍준표 씨의 이 무식함은 단순히 무식함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최소 추산되는 희생자가 최소 3만 명이 넘는데 이 어마무시한 숫자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죽어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진짜 이런 무시무시한 망언을 쏟아내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각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 가서 이제 추념식에 참석하고 각 자신들의 SNS에 이 추모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는데 그 정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몸은 추념식에 가 있고 SNS에서는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 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봤을 때도 좀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전문이 길지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입니다.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 3일입니다.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CNN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4.3 사건 재조명 시 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것도 시정하여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부 좀 해야 되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 말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만 발췌해 온 거예요. 제주 4.3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게 좌익 쪽에 이런 행동으로 개시된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가봐야 되냐면 왜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 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발언에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지금 그 프로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48년 제주 4.3 사태에 대한 진상은 서로 언제 공개할 방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주 문제가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의 단어만 빼서 발췌를 해서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홍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홍준표의 말대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장봉기 일이 4월 3일이다. 남로당에 의한. 이렇게 만약에 그래 그냥 통 크게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남로당이 350명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3만 명을 죽인 거는 왜 3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생각의 기조는 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무식한 거고 홍준표 보좌관들도 진짜 경을 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자료만 요약해서 홍준표한테 보고해도 홍준표 이런 무식한 소리 못 하거든요. 이게 4.3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 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불길에 기름이 부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광적으로 흘러간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너무 과잉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양민이 학살된 건데, 희생된 건데, 이게 단순히 좌익폭동이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그 4.3이라고 상징되는 그 숫자 안에서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중에 가장 굉장히 작은 거 하나를 끄집어낸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4.3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후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 배후는요 명백하게 4.3의 배후는 이승만이고요. 네. 이승만의 뒤에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제주도 지역을 전 지역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를 다 없애자고 토벌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때 이승만은 그거에 따라서 충실히 명을 받은 거고요. 그 이승만의 명을 받은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단하고 개신교였어요. 그 두 단체가 아주 깊숙이 개입이 됐고, 그리고 군부대에다가 여수에 있는 진주에 있는 군부대에다가 출동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양민을 학살할 수 없어라고 거부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문제는 죄 없는 양민들을 그렇게 학살한 사건, 그리고 남로당 당원들이 무장 세력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조작을 한 사건들이에요. 정부 당국에 의해서. 그래서 방화 사건이 다 남로당이 한 거다라고 조작하고 자기들이 했으면서 자작극이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홍준표는 이렇게 무지몽마하게 거짓말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홍준표가 얘기한 게 이게 추념식 참석 후에 한 발언이고요. 추념식 참석 전에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와 그 이후로 대대손손이 내려오던 저쪽 세력들의 이게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남로당 무장 세력들이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의 가치관이 전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5.18에 있어서의 발포명령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경찰이 제주 도민이죠. 도민을 사소한 어떤 다툼 끝에 6명을 쏴 죽여버려요. 그러면 광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시민이 그냥 있는데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쏴버려요. 그러면 자구책으로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결국에 그 사건은 뭐 남로당이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전체 희생자 중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좌익들이 들어와서 우익들을 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경찰이 6명을 쏘아서 죽인 사건 이후에 제주도 전 지역의 약 90%가 총파업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까지 제주도 전 지역의 90%가 파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 파업 장면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진짜 파업이구나. 공무원들과 경찰까지 다 파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혹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과 양민의 관계도 아니었고요. 미국과 미국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뿐이 아니었거든요. 양민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다고 학살한 사건들이에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왠지 제주도에 가면은 좌익들이 많은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미달해버리고 그 순간에 좌익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탕하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묵인도 있었을 거고 이런 마인드니까 안 바뀌는 거죠.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몰라도 대의식들하고 잡아 가두는 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노회찬 의원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이 발언은 양민 학살하던 토벌대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다. 아, 서북청년단. 아, 그러네요. 근데 너무 적절한 비유였어요. 진짜 보수라면요.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지 말고 진짜 보수라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게 진짜 보수죠. 예. 사실 보수의 가치에는 민족주의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홍준표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사실 누구를 위한 건지 아무런 그 목표 대상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진짜. 본인들만 위하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시는 보통의 청취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 인정합니다. 모자란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전 같으면 고무 찬양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건 김진양 교수의 방송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낀 그 벅찬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북한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왕 내친 김에 중간에 작은 소소한 문제들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웬만한 건 다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받아들일게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어떤 자세가 되면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아베가 그랬잖아요. 지금 무리수를 막 두고 있어요, 지금. 아베는 급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에 먼저 일본 한번 와라. 어따 대고 와라 말아야, 이 자식이.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좀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을 때 이야기지. 아니, 오늘날 하면서, 이 수준이, 레벨로가 안 되면서. 그래도 있는 동안은 잘해줍시다. 타국의 정상인데. 그러니까 저 아베가, 안배진삼 씨가 빨리 물러나는 길이, 아베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와서 중국의 1대1로 하고 연결이 되고요. 경원선은 러시아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거 굉장히 반색을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한 라인이 개통됨으로 해서 한 라인으로 인해서 정상 간의 뭔가 조율이 더 완벽하게 돼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아마 큰 굵직한 의제를 갖고 툭 해서 던져놓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툭 던져놓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 설치됐던 한 라인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한 라인이 설치됐던 건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달라요. 한 라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지는 과거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죠. 4월 7일 남북 통신실무자 회담이 있고 나서 아마 한 2, 3일 내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한라인이 아마 다음 주 우리 방송하는 주초 방송 정도 되면 한라인이 개통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이 자체도 혁명이지만 사실은 한라인은 이 정도 상황 되면 그게 큰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하고 KT만 좀 협조하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김정은 위원장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카톡이 가능하죠. 실무자들은 다 카톡 깔았을 거예요. 네. 텔레그램 깔지 않았을까? 바로 그 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라인이라고 하는 공식 라인을 만들었다의 상징성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라인으로 김 위원장 카톡으로 얘기합시다. 아니 이번에 그 공연 때도 보면은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드벨벳에 대해서 남한에서 김정은과 레드벨벳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트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우리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쓴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BBC나 CNN 같은 방송국 페이지라던가 외국의 사이트도 다 들어가는 것처럼 김정은은 다 들어가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댓글까지 다 보고 있을걸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 안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우리 방송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북한 공연에서 김광숙이 부른 노래의 제목 푸른 버드나무였어요. 푸른 나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푸른 나무와 새가 날아든다를 조합한 거다. 푸른 버드나무. 중간에 버드는 한라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설했던 그 한라인이
다시 재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한라인을 개통해서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심심하면 전화 걸면 어떡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제인이 삼촌 뭐 이렇게 삼촌. 자고 있는데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미사일을 안 쏘니까 새벽에 일어날 일은 없는데 네. 새벽에 전화 걸면 어떡하니? 그 뭔가 전화할 수 그러니까 서로 전화 통화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슈를 주고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새벽에 네. 전화해서 삼촌 나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한라인이 개통이 되고 이게 참 감개무량한 게 한라인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의 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좀 그거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요. 이 한라인이 개통되면 이 한라인으로 사실 묵직한 주제들의 의견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조율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 문제나 평화 문제에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갖고 가고 있는 게 경의선 철도와 경원선 철도 복구를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경의선은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잖아요. 신의주로 가면 단둥으로 넘어온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지름길이에요. 아베가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 아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홍준표 같은 격이거든요. 아주 유사하죠. 예, 아주 유사해요. 집권당이면서 얘네들이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껄핏하면 북한 이슈로 국내 정치를 이용해 먹는 애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 똑같이 해먹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하는 와중에 아베는 이런 헛소리들을 해요. 우리 납북자 문제 좀 해결해줘. 이게 얘네들의 그 총풍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납북자 얘기만 꺼내면 일본에서 모든 언론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거든요. 우리나라의 빨갱이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납북자 문제 뭐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도 요청해서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하고 있고 자식이 이게 아직도 박근혜 때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톤은 문재인 대통령 좀 원래 이게 아니고 왔다 가주세요예요. 굉장히 절실해요. 아니 절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당일치기로라도 가서 아베를 만나주고 오면 아베 장기 집권이 가능하거든요. 아베 정권의 연속 집권은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런 그렇죠. 거구나.